안녕하십니까. 김열수의 시사안보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아주 숨가쁜 정상들이 회담을 하고 있는데요. 소용돌이 치고 있는 이 회담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파트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이것은 이제 알래스카에서 있었는데 이 내용하고요. 그 이후에 있었던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 그리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의 여러 정상들하고 있었던 다자회담이라고 할까요? 확대회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쟁점을 둘러싼 회담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은 알래스카에서 8월 15일 날 있었는데요. 이 알래스카 회담이 있기 전에 미국과 유럽연합은 영상을 통해 가지고 회담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의 중요한 국가들,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그리고 영국 이런 정상들하고 같이 영상회담을 했는데, 이때 5가지 중요한 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휴전을 우선한다. 그러니까 이게 평화협정으로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먼저 한다는 거고,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거고, 그리고 러시아가 점령한 그 지역은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대러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죠. 이건 계속해서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고,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3자 협상을 재개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상 회담을 하기 전에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러시아가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 대해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러시아하고 이 미국하고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트럼프는 이 회담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면 아주 생산적인 회담이었다라고 평가했고, 또 푸틴도 시적절한 회담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푸틴과 트럼프의 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뉴욕타임즈라든지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또는 보리스 존슨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비판을 했는데요. 휴전 우선이라고 했는데, 휴전 대신에 러시아가 주장한 평화협정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한 거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재를 부과하고 러시아 교육국에 대해서도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재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막상 이 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는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제재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할 시기가 아니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언들 때문에 뉴욕타임즈나 파이낸셜 타임스 이런 데서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논조의 그런 기사를 내보내면서 오히려 러시아의 그 일방적인 승리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사이의 정상회담의 결과가 이게 공개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SNS나 또는 이제 다른 그 기사들을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이제 몇 가지의 회담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휴전이 아니라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평화협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쟁점들이 있는데 그 쟁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치를 봤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을 포기할 때는 러시아와 평화협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 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지도자들한테 전화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만일에 푸틴이 돈바스를 획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휴전을 하게 되고 재공격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휴전하고 재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서면으로 약속하겠다라고까지 푸틴이 제안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에 대해서 일정 부분 러시아가 동의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의 결과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담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회담이 끝난 뒤에는 다시 유럽 정상들하고 백악관에서 8월 18일 날 회의를 했거든요.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 간의 회담이 있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크림 반도는 이거는 러시아의 땅이야. 이거는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이때 있었던 거기 때문에 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지금 다시 크림 반도를 우크라이나 땅이라고 얘기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사실상 회담도 하기 전에 SNS를 통해서 이걸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SNS를 날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양자회담을 했는데 사실상 이 회담은 지난 2월 28일 날 백악관에서 있을 때 최악의 회담으로 기록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설전도 벌이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사이도 안 좋았고 그 결과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에도 이것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이번에는 굉장히 정장도 있고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감사하다는 사실상 감사 표현을 뭐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횟수에 걸쳐 가지고 감사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표현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트럼프의 휴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안전보장 관여에 대해서 감사한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에 대해서는 미국이 절대로 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미국이 안전보장에 대해서 관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한 거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한 크림 반도는 러시아의 땅이다. 또는 유럽 정상들한테 전화했던 푸틴 대통령이 요구했던 동부 돈바스 지역 이런 문제들은 일체 공개적으로는 말을 안 하고 영토 문제는 오히려 비공개 회담으로 넘기는 그런 지혜를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회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거기에 와 있었던 유럽의 주요 정상들하고 회담을 했거든요.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서 영국, 프랑스, 이태리, 핀란드,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리고 EU 집행장, 나토 사무총장. 그렇게 보면은 1대8 회담이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회담 도중에 푸틴 대통령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 30여 분 동안 전화까지도 통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다자회담을 통해서 유럽 정상은 트럼프한테 감사하다는 그런 표시를 했고요. 또 3자 회담 및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의 그 필요성도 제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담의 결과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협상이 타결이 되면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 주느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유럽이 제1방어선. 그러니까 유럽이 책임을 져라. 그래서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관여는 하겠다. 그래서 미국의 직접 파병은 없다. 간접 지원 방식으로 관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문제는 영토 문제인데 영토 문제는 2주 내에 열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논의를 하고 이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이 중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일 정상회담이 잘 되면 미국이 참여하는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 회담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회담의 결과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영토 문제입니다. 저 영토 문제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크림 반도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동부 돈바스 지역을 만일에 러시아에 넘겨주면 이 러시아는 바로 우크라이나하고 평화협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 문제를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으로 넘겨줬잖아요. 왜 트럼프 대통령은 그랬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주 영민하게 대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도를 하나 가지고 갔습니다. 그 지도를 가지고 가서 만일에 이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동부 돈바스 지역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전 유럽의 안보에 얼마나 위험이 되는지를 잘 설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토 문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2주 내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정상회담이 개최가 될까요? 그러니까 2주 내에 정상회담에 개최한다라고 합의는 했습니다. 사실상 지난 3년 반 동안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한테 직접 협상을 가지고 수없이 얘기를 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회담의 당사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든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외무부 장관의 발언을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발언이 뭐냐면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이나 방송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급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8월 18일부터 2주간 시간이 있는데 그 2주 내에 저 전문가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그 전문가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정상회담을 한다면 저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 2주 내에 회담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만일 저런 절차를 거쳐서 간다면 2주 내에 회담은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동부 돈바스 지역의 이제 할양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저 지도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동부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저 오른쪽에 있는 루안스크하고 도네츠크 저 두 개 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러시아가 자포리제를 포함한 저기 동남부 지역 전체를 이렇게 장악을 했는데 저 장악한 영토의 크기가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빨간색이 나와 있잖아요. 그 빨간색 중에 저기 점으로 몇 개가 찍혀 있습니다. 슬로우안스크 뭐 그다음에 코스탄티니우카 이렇게 해서 점으로 찍혀 있는데 저게 바로 도네츠크 요새벨트입니다. 저 도네츠크 요새벨트가 사실은 2014년도에 러시아가 저기 동부 돈바스 지역을 공격을 해가지고 일부 점령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2년도 2월 달에 다시 특별군사작전을 통해 가지고 동부 돈바스 지역을 공격에 들어가서 조금씩 계속해서 이제 잠식을 해 들어갔는데 제가 얘기했던 저 도네츠크 요새벨트는 2014년부터 이 우크라이나가 함중으로 방어망을 구축해 놓은 데예요. 저기는 이제 철조망도 있고 용치 같은 것들도 있고 대규모 지뢰지대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11년 동안 저것을 공격을 했지만 러시아가 저 지역을 탈취를 못했거든요. 만일에 우크라이나가 저 지역을 탈취당하면 저기서부터 저 위에는 하르키우, 수미 그리고 이제 여기 지도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우까지 그냥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속도로, 철도망이 너무나 발달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지역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는 거의 뭐 90% 가까이 장악을 했으니까 이제 이거 다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저것을 만일에 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체의 위협뿐만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이제 서방의 안보까지도 위협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트럼프 대통령한테 설득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에 동의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기에 나와 있는 저 빨간 선, 소위 말해서 도네츠크 요새벨트는 군사적으로 중요한데 더 크게 보면은 동부 돈바스 지역이 공업지대입니다. 그래서 저기가 산업지대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상 1920년대부터 저기는 공업지구로 발달이 돼서 저 속에 석탄, 철광석 포함해가지고 히토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업지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발판이 될 뿐만이 아니고 산업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곳을 빼앗기면 우크라이나는 아주 큰 것을 잃게 되는 거죠. 군사적으로도 저것은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또 산업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저 지역은 중요한 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로 동부 돈바스 지역을 내놓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사실은 도네츠크 요새벨트 저 세 개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좀 오른쪽 부분에 뭐가 있었냐면은 포크로스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크로스크를 이게 가까이 가는 데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17개월 가까이 걸렸고요. 2023년 10월 이후에 사실상 포크로스크 이 전투에서 무려 5개 사단을 무장할 전차와 장갑차를 러시아는 잃었고 이 전투에서 매달 14,5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였습니다. 사실상 이거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중요한 요새벨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잃었죠. 그런데 지금 더 핵심적인 것이 바로 지금 저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연결된 저 구간입니다. 저 구간이 탈취되는 순간 우크라이나의 안보는 절대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고 서방의 안보도 굉장히 위협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남부 지역도 현 접촉선을 유지할 것인가. 그래서 남부 지역 보면은 저기 자포리자하고 자포리자 밑에 헤르손주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포리자 헤르손까지도 지금 전부 다 러시아
러시아가 지금 점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 점령하는 것을 돌려줄 거냐, 러시아가. 그런데 러시아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만일에 우크라이나가 루안스크 전체를, 그러니까 동부 동바스 지역을 전체를 다 러시아한테 넘기면, 지금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저 지도에서 보면은 제일 왼쪽에 숨이라는 점이 하나 있고 하르키우라는 점이 하나 있죠. 자, 하르키우는 이 우크라이나의 제2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 하르키우 인근에 조그맣게, 사실은 저기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고 수미도 일정 부분 점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부 돈바스 지역을 다 넘겨주면 수미하고 하르키우 일부 점령한 거 요거는 우크라이나를 돌려주겠다. 요거는 이제 교환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포리자하고 헤르손 지역은 또 크림반도 여기는 돌려줄 생각이 없고 현 접촉선을 자기 영토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선 이 안전보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 국가가 같이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라. 그래서 지금 협의체가 이제 곧 구성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건데 아마 두 가지 방안이 핵심이지 않겠는가. 하나는 이제 다국적군 형태죠. 그러니까 한반도 모델이 될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접촉선을 중심으로 해서 비무장지대가 형성이 되고 그 비무장지대를 감시 감독하는 다국적군들이 거기 이제 배치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한반도 모델이 될 거고 미국은 직접 지원 대신에 방공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 지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방안이고요. 두 번째 방안은 밀리터리 옵저버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군 감시단이죠. 그러니까 소수의 유럽 감시 병력을 보내죠. 보내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알고리즘을 잘 이렇게 형성하는 것이 이제 팔란티어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팔란티어라고 하는 미국 기업이잖아요. 저기서 이제 위성 이미지, 드론 감시 정보 뭐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AI 기반의 분석, 결합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저 팔란티어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런 것들을 통해서 휴전을 감시해 나가겠다. 이때도 이제 미국은 방공체계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저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어떤 것이 될 수 있는데 저것은 사실은 지금 미국이나 또는 뭐 우크라이나나 또는 유럽이 어떻게 이제 고민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어제 아주 그냥 한마디 결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를 빼고 안전보장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은 허상이다.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조차도 러시아하고 협의를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2주 내에 하도록 돼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정상회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자회담이 개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합의가 되면 3자 회담이 되고 평화협정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데 부정적인 면 오히려 이제 안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것은 러시아가 고위급 회담 먼저 주장하다고 하면서 정상회담을 지금 뒤로 미루거나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영토 할약 문제로 협상이 결렬되면 안전보장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잘 돼서 평화협정의 길로 나아가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다양한 회담들이 연거푸 있었고 또 있을 예정이지만 그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전망이 더 우세하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2주 후에 어떻게 결정이 날지 그때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